네, 압축 강도 시험 그리고 공시체 제작의 방법과 수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양생 공시체가 생기면서 시험 개수가 몇 개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각각의 용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강도는 일단 목적에 따른 공시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 자체의 품질을 확인할 건가 아니면 구조체에 적용을 했을 때 이 강도가 어떻게 나와서 존치 기간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중 콘크리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또는 구조물 관리형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구조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명칭은 구조물 관리형 공시체입니다. 양생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정확하게 따지면 압축 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 양생 공시체 그리고 구조물 관리형 공시체 같은 경우는 현장 양생인데 이 현장 양생에서 수중 양생이 있고 현장 봉합 양생이 있고 온도 추종 양생 이렇게 세 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콘크리트 양생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작 방법과 양생 방법, 제작 수량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LH 현장과 일반 현장이 또 다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4번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도 추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조기 재령입니다. 조기 재령. 그러니까 이 환산 설계 기준 강도를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강도가 나오겠다. 이걸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중요한 게 시험 목적에 따라서 양생 방법이 다르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품질 기준 강도에 대한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의 적합성. 품질 기준 강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게 1번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동발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직과 수평이 있죠. 수직 벽체 부분과 수평 슬래브 보호 밑판이 있는데 수직 부분 같은 경우는 5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한 16시간에서 한 30시간 이내에는 나옵니다. 계절에 따라 온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요. 하루 반나절 정도 되면 보편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평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보통 하루 반이 넘어가겠죠. 늦게까지 되면 72시간까지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틀 정도, 48시간 이후부터는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발의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 이 동발의 해체 시기는 우리가 하부층을 3개층으로 존치를 했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내가 5일 공정으로 가겠다. 5, 3, 15. 내가 7일 공정으로 가겠다. 7, 3, 21. 내가 10일 공정으로 가겠다. 그러면 30일 정도, 28일 강도 정도, 28일 정도 지나면 충분히 예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발이 해체를 위한 목적이 있겠고 세 번째 한중 콘크리트 초기 양생 지속 여부 동해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중 양생을 못하고 봉합 양생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갈 수가 있다. 다만 요즘 헷갈리는 게 현장 양생이라는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뒤쪽에 정리해 놓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장 수중 양생은 표준 양생은 우리가 시험실에 있는 수조 있죠. 시험실에 스테인레스로 된 것도 있고 스테인레스는 비싸서 못하죠. 철제로 된 것도 있고 FRP로 된 것도 있고 고무로 된 것도 있고 PVC로 된 것도 있고 현장에 따라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런데 현장 수중 양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고무대야 있죠. 고무대라. 일본 말로 다라이라고 하죠. 고무대야 빨간색 되어 있는 큰 고무대야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물 옆에 공기 중에 만약에 보관한다. 그러니까 탈영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공기 중에다 보관을 하죠. 용기에다가. 그리고 탈영을 하고 나면 그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건 상태가 있고 수중 상태가 있는데 기건 상태에서 양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화 반응이 정말 빨리 돼버려요. 왜? 수분이 증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이 빨리 되기 때문에 강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화 반응이 촉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수중 양생을 하는구나. 이게 현장 양생인 거예요. 우리 시험실에 있는 거는 표준 양생인 겁니다. 표준 양생. 그러니까 표준 양생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잖아요. 딱 표준 양생인데 여기 현장 수중 양생은 추워질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고 온도 변화가 다르죠. 물 온도를 돼지꼬리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현장 그대로 가겠다. 구조물 옆에 있다. 자, 이때 봉합양생이 뭐냐면 아이스박스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이스박스. 요즘은 아이스박스 보기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보는 캠핑 용도로 가 있는 아이스박스는 플라스틱으로 PVC로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예전에 거는 이제 바깥쪽이 비닐로 커버가 되어 있고 물이 못 들어오게 비닐로 커버되어 있고 그 안에 스티로폴 EPS라고 그래요. EPS 그게 들어가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집어넣고 밀봉되어 있는 곳에다가 양생을 하겠다. 중요한 거는 수분 증발을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분 증발. 온도 추적 양생은 센서를 붙여서 가겠다. 요즘 IoT 기술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번거로운데 온도 추적 양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선 센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제 제작 및 양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레미콘 인수검사, 호칭 강도용, 다시 말하면 표준 양생을 하는 시험실에 수조에다 집어넣은 이 표준 양생을 하는 거는 호칭 강도, 그러니까 레미콘 송장에 있는 호칭 강도, 다시 말하면 순수 제품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펌프카를 설치를 해놓고 배관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여기 올려서 타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레미콘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레미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레미콘에서 그대로 빼내는 겁니다. 배출을 해낼 거예요. 레미콘에서 그대로 배출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로 갈 거냐면 120누베 세제곱미터마다 1회, 120마다 또 1회, 120마다 1회,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때 이 레미콘 차가 6누베니까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4분의 1이니까 1.5루베에서 그 다음에 4분의 2 하면은 3루베에서 4분의 3 하면 4.5루베 지점에서 빼낸다는 거죠. 자, 그걸 바닥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표준 양생용, 우리가 말하는 호칭 강도 확인용. 그러니까 레미콘 들어왔을 때 이 제품이 맞는지 인수검사하는 용.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해야 돼. 호이스트 타고 올라가서 이 배관을 타고 나온, 이게 중요해요. 여기 배관을 타고 나온 걸 가지고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인원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동만 타설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동도 타설하고 주차장을 타설한다 그러면 이 사람 바쁘겠죠. 공시제 만드는 거 하고 또 들고 내려가서 밑에다 갖다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현장에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뭐 담배 한 대씩 태우면서 탱자탱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서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거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배관 통과. 그러니까 레미콘에서 빼낸 거 품질하고
현장 상황이 배관을 통과해가지고 어렵게 나온 이 레미콘하고 어떻게 돼? 완전 품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개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 레미콘에서 그대로 나온 거. 이거는 배관을 통과해서 위에서 하는 거. 이게 달라요. 그래서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 채취 장소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 현장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을 건데 여기에서 한중 콘크리트가 아니다. 그러면 큰 대야에다 수중 양생을 할 수가 있겠고 겨울이다. 그러면 얼어버리니까 봉합 양생으로 또는 온도 추정 양생으로 갈 수가 있다. 이 개념 현장 양생. 중요한 건 여기에서 꺼내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품질이 달라지는구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치 정리를 해야 될 게 한계라는 게 있고 한계 1회다라는 게 있고 1회 그리고 한계조라는 게 있어. 한계조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로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계는 이걸 말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세 개를 모여서 시험을 한 번 합니다.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 한계도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고 품질 팀에서는 얘를 시험한다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3회니까 이건 1회 이렇게 합니다. 그럼 3회 하면 9개인 거죠. 하나, 둘, 셋, 3회. 세계조다 그러면 세계조도 9개. 한계조가 어떻게 돼요? 3개니까. 요 개념은. 그래서 이 로트는 이제 뭐냐 하면 로트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규격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품질 시험 단위로 묶어 놓은 거예요. 하나의 품질 시험 단위. 품질 시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품질 시험 단위구나.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공장에서는 생산자가 되겠고 현장에서는 구입자가 되는 거죠. 구입자.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현장에서는 이제 레미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레미콘의 규격이 6루베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공장에서는 배처 플랜트라는 게 있죠. 배처 플랜트. 이게 시간당 60에서 240 정도. 60에서 240 정도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이 로트를 정할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450으로 되어 있죠. 450. 이거를 3으로 나누면 150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장 확인용은 품질 확인용은 요 150마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레미콘 한 대가 6루베야. 그러니까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규격이고 우리는 구입하는 규격이다. 어디에? 레미콘에 싣고 온단 말이에요. 6루베다 보니까 이 6루베를 싣고 왔을 때 10대면 60, 20대면 얼마예요? 20대. 그러면 6, 20, 120이단 말이에요. 120. 자, 이게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얘하고 반대로 좀 다르겠죠? 360세제곱미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360. 자, 우리가 현장에서 탓을 할 때 버림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매트 기토 탓을 할 때 구조체 탓을 할 때 속도가 달라요. 무슨 의미냐면 버림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오래 걸립니다. 뭐냐면 뿌려놓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탓을 하면 타설 인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 탓을 할 때는 최소 6분이 더 걸려요. 6분에서 12분 정도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물론 더 빨리 막 부어버리면 빨리 되겠지만 오래 걸립니다. 매트 기토 탓을 할 때는 있잖아요. 막 부어버립니다. 기초.
다짐을 천천히 해도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3분에서 4분 정도만 돼도 그냥 막, 물론 처음부터까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조초, 일반 슬래브 올라가고 벽체 탓을 하는 게 얼마가 걸릴 것인가? 이것도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체가 네, 타격을 받거나 또는 다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마를 두냐면 5분에서 7분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얼마 정도 보면 되냐면 6분 정도 되구나. 그럼 한 대에 6분이니까 10대면 60분이 걸리겠고, 우리가 말하는 120배, 20대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120분 정도 걸리는데 현장 일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겠죠. 딜레이가 되겠죠. 플러스 30분 하면 150분까지 추가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레미콘의 운반 거리와 이어치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트로 정해진 게 우리는 대개념으로 120이고 우리의 로트는 3회를 해야 되니까 360이다. 그게 지금 이 현장 로트 개념의 36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3회 평균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 조를 뜨니까 3, 3은 9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8일 압축 강도 기준이에요. 28일 압축 강도. 뒤에 또 별도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페이지에 중요한 건 인수검사용, 우리 압축 강도 테스트 하는 인수검사용 호칭 강도 확인하는 거는 바닥에서 하는 거다. 네, 레미콘 앞에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현장 양생 구조체 관리용, 구조물 관리용은 올라가서 배관을 통과하는 걸 꺼내서 가야 되니까 언제 지점? 1.5루베 그리고 3루베 그리고 4.5루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부세요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생 방법 총 4가지가 있죠. 자, 이거는 구조물 관리용. 얘는 아까 바닥에서 한 거. 수조에서 온도가 똑같아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하는 거. 얘는 현장 대야에다가 놓는데 온도 변화가 있겠죠. 그럼 뭘 하느냐? 탈령을 하기 전에 우리 몰드를 만들어 놓을 때는 공기 중에 넣는데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 이내 할 때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 이내에 탈령을 해가지고 수중 양생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얼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스박스 EPS에다가 봉합 양생. 이거는 온도 추정 양생이에요. 온도 센서가 달려 있는. 이게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이해를 했는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호칭 강도로 정하는 경우하고 뒤쪽에 이제 우리가 구조물 공시제 관리용이 크게 2개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호칭 강도로 가는 건 아까 무슨 내용이에요? 제품이다라고 했어요. 제품을 확인하는 압축 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FCN이 바로 호칭 강도가 됐고 노멀을 자, 그다음에 35메가파스칼, 35메가파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시기 및 횟수하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부터가 문제죠. 무슨 내용이냐면 1일 1회다. 그러니까 하루에 1개만 하면 돼요. 하루만 1개만 하는데. 그리고 공사 규모에 따라서 120루베마다 한 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로트가 360이다. 360이에요. 그러면 내가 360 안에 들어있으면은 3번을 해야 되는데 120루베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탓을 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이 규정을 받아요. 무슨 의미냐면 연속 3회
아까 연속 3회 1회가 몇 개입니까? 공시체가 하나, 둘, 세 개가 1회다라고 했잖아요. 연속 3회를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루트 개념에서 일단 360의 그 범위는 그 밑으로 가도 불변이다. 개수는 무조건 9개를 해야 된다. 얘는 28일 압축 강도는 무조건 9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뒤쪽에 나오겠지만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 수직과 수평 판단용 같은 경우는 그 전체 타설량에서 50% 지점. 만약에 360이다 그러면 중간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7일 강도는 별도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여기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연속 3회다. 이게 결국은 그냥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3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3회, 연속 3회. 이게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3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360 미만이다라고 해도 3회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럼 360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120을 더하면 480이다. 이 내로 또 들어왔다. 그러면 또 6회를 하는 거죠. 규격대로. 그래서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조물 관리용 중에 거푸집 해체할 건데 이 해체 중에서도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여기 FCU가 있고요. FCU가 있습니다. FCU. 이거는 뭐냐면 재령 28일 평균 압축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초 기둥 벽보의 측면이다. 기초. 그 다음에 벽, 기둥, 보. 여기 측면입니다. 측면. 벽체. 이 벽체의 경우는 하루 반나절만 지나면 요 강도가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부재용 공시체를 만드는데 한 개가 아니에요. 1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한 개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3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슬래브 그리고 보호 밑이다. 그럼 수평부재 하나, 둘, 이 부위죠. 여기는 14메가파스 이상이다. 보통 이틀이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건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도 몇 개를 해라. 한 회. 그러면 3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LH 기준으로 볼 때 AB가 더 있어. AB용으로 하나 더 떠라 이거예요. LH 기준은 변수가 있을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AB도 하나 더 떠라. 그러면 추가가 1회가 되니까 LH 연장 같은 경우는 3개조가 더해요. 그러니까 거푸집 판단용이 LH는 9개가 됩니다. 9개. 자, 그러면 28일 강도 우리 9개를 만들었었고 거푸집 존치 기간용 일반 연장은 6개면 되는데 LH 같은 경우는 9개. 지금 18개, 15개죠. 그래서 3분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건축물 설계를 했을 때 압축 기준 강도가 3분의 이상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장 양생 공시체 중에서 이제 품질 기준 강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여기는 뭐냐? 품질 강도예요. 품질 강도. 자, 똑같죠. 시험 값은 3회 평균이다. 3회니까 공시체를 9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했던 28일 압축 강도가 9개를 만들었었고 존치 기간용이 일반 현장은 6개. LH 현장은 AB니까 9개. 그 다음에 7일 압축 강도. 7일 압축 강도는 원래는 없어요. 자, KCS에서는 없다. 그런데 LH에서는 한 개조는 해라.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현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적용한다라고 보면 우리 AB 안 했으니까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를 7일 강도용으로 대체도 할 수 있다. 예비는 규정사항이 아니니까. 왜 그걸 그럼 이걸 하느냐? 확인용입니다. 확인용. 빨리 뜯으려고. 네.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아까는 로트가 360이다 딱 정해져 있고, 자, 나누기 3 하니까 120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20대마다 하나.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배합이 바뀔 때마다 또는 타설 구획이 바뀔 때마다 하는 거다. 그래서 면적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오늘 1일 한 층을 타설할 건데 한 개 동만 타설했을 때 경우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공식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몇 개를 해야 돼요? 모든 현장마다 다르겠죠. 타설 규모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자, 루베스마다 들어가는 로트 기준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거기에 그냥 층으로 해서 현장 양생 공시체 기준은 한 층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28일 압축 강도 아까 밑에서 했던 표준 양생 얘를 몇 개를 해야 돼? 9개를 한다는 소리다. 9개. 9개. 이거 LH나 일반 현장 똑같죠. 그 다음에 7일 강도용 LH는 수직, 수평, 예비까지 있어요. 일반 현장은 예비는 안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선택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거 없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감독 하신 분들이 꼭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뭐 없다고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좀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7일 압축 강도와 예비를 협의를 잘해서 조율하는 게 좋죠.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수직, 수평, 예비가 LH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조물 중에 콘크리트 품질 검사. 자, 이거예요. 타설층마다 3회. 타설층마다 3회. 아까 현장에 올라가서 3회.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개수가 탁 나오는 거죠. 처음에 28일 압축 강도를 9개를 만든다. 3개조. 그 다음에 3 나오니까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1회, 3개. 그 다음에 자, 일반 현장에서는 수직 수평해서 거푸집 존치기간용에서 6개. LH는 예비용으로 하나 더 가면 9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한 현장에 올라가서 현장 양생 공시체로 만들어 있는 뭡니까? 구조물 중에 품질검사. 타설층마다 9개를 만드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만들 것들이 많아요. 위에 올라가서 만들 것들. 그리고 압축 강도용 형태는 밑에서 그대로 꺼내서 표준 양생을 하면 된다. 여기는 현장 양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로 정리를 해보니까 일반 현장은 27개 또는 플러스 그냥 3개를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LH는 피해가지 못한 딱 정해진 30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뭐 지금 이 경우가 아니라 루베스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말하는 여기 루베스 정하는 건 현장마다 이제 타설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고 오늘 타설했을 때 타설 구획과 그 다음에 타설 부위들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변하겠죠. 그래서 면적 기준과 타설 구획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해진 로트로 정해진 거 요 기본적인 것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볍게 본 거고요. 시험 문제가 이제 뭐가 유력하냐면
현장 양생 공시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현장에서 타설하고 있는 그 위쪽에서 여기서 한다라고 가고 우리는 자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레미콘 그리고 펌프카로 해서 여기 채취를 여기서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표준 양생은 밑에서 하는 걸로 구분을 시켜놓고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림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네. 현장 수중 양생, 네. 현장 봉합 양생, 온도 추적 양생 이렇게 해서 이 종류 세 가지를 꼭 기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구조물 관리형, 구조체 관리형 공시체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푸집 존치기간 도표 작성하시면서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게 이게 얼마 전에 사고 났던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 여건하고 배관을 통과해서 온 이 레미콘의 품질이 약간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생기면서 이제 현장 인력들 또는 레미콘 회사에서도 아마 단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레미콘 압축 강도 그리고 현장 양생 공시체의 수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 시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고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